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 런던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이유는요, 따단!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갤럭시 폴드 8 시리즈 그리고 플립 8까지 오늘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진짜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폴드 8 와이드는 폴드 8 와이드가 아니라 그냥 폴드 8이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폴드 시리즈가 갤럭시 Z 폴드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플립 8이 너무나 다행히 단종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진짜 너무 궁금했던 와이드가 아니라 폴드 8.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일단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은 두께 자체는 폴드 7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얇은 두께인데 여기서 사이즈가 확실히 위아래 길이가 확 줄었고요. 가로 너비가 확 넓어졌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지금 거의 여권 사이즈랑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 여권을 또 가져왔습죠. 오! 진짜 여권 사이즈야! 따라란 따라란 따라라라 따라란. 진짜 비슷하다. 자, 그렇다면 펼쳤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진짜 저도 처음 열어봐요. 지금 여기서 열어볼게요. 따다다다다다. 오! 너무 신기해. 에? 일단 이 펼쳐지는 느낌이 기존 폴드랑 확실히 달라요. 지금 폴드 7은 이렇게 끝까지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계속 힘을 줘서 펼쳐야 됐다면 폴드 8 울트라는 중간부터는 그냥 툭 열려요. 한 70% 열렸을 때부터는 그냥 톡 열려가지고 열리는 게 훨씬 좀 쉬워졌달까? 그냥 너무 신기한데요, 얘는? 이게 한 손으로 딱 받치고 들었을 때도 확실히 폴드 8 울트라나 폴드 7이랑 비교하면 무게감도 더 가볍고 한 손으로 받치고 뭔가 보기에 훨씬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뭐 이북을 읽는다거나 영상을 볼 때도 확실히 편할 것 같고 영상 플레이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신기해. 이 화면으로 내 채널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신기한데? 자, 여기서 한번 틀어볼게요. 폴드 쓰는 여자의 하루. 오늘도 독서를 하며 와. 하지만 I don't care. 그리고 전화가 오면 그냥 접어서 받으면 돼요. 아니, 이 같은 영상을 폴드 8 울트라에서 열어보면 뭐야 이거? 크기가 다르네. 폴드 8이 영상이 더 크게 보여요. 더 태블릿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요 정도 크기 차이가 나고 위아래 렛터박스도 울트라를 한번 가로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가로로 돌리니까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데, 자, 근데 여기서 보이는 차이점, 이 오른쪽 끝에 펀치홀 카메라 보이시죠? 그리고 렛터박스도 위아래로 더 넓잖아요. 근데 폴드 8은 확실히 렛터박스도 더 적고 펀치홀 카메라도 위쪽에 달려있으니까 전혀 방해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시청을 한다고 하면 폴드 8 울트라도 좋지만 확실히 무게감도 폴드 8이 더 가볍고, 이렇게 되면은 영상 시청용으로는 확실히 폴드 8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에 쏙 들어와. 지금까지 폴드 그리고 폴드 8 울트라는 솔직히 길이가 좀 길고 한 손으로 타이핑하기 접은 상태에서는 좀 가로 길이가 짧아가지고 오타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얘는 접은 상태에서 쓰기도 훨씬 편할 것 같고 주머니에도 좀 더 쏙쏙 들어가는 사이즈. 카드랑 비교하면은 요 정도. 여권이랑 비교하면 거의 똑같은 사이즈. 플립이랑 비교하면은 가로 사이즈는 거의 플립과 비슷한데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위로 더 커진 사이즈. 플립의 단점, 펼쳤을 때 너무 길쭉한 화면. 폴드의 단점, 가로로 너무 좁은 너비. 그리고 플립의 장점, 한 손에 쏙 들어온다, 주머니에 쏙 들어간다 라는 단점은 다 없애고 장점은 다 가져온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폴드 중에 제일 가벼워요. 그래서 지금 첫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폴더블 시리즈에 정말 제일 반가운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화이트 컬러가 나왔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화이트가 아니고요, 크림 색상인데 이게 전 라인업에 전부 나왔어요. 더 좋은 점은 완전 생 화이트. 요즘은 좀 생 화이트가 좀 대세가 아니잖아요. 살짝
부드러운, 보시다시피 약간 우유 생크림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진짜 화이트 색상 기다리셨던 분들은 올해 정말 반가우실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정말 기다렸거든요. 폴드 8 울트라가 이렇게 4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방금 보여드린 크림 색상, 삼성닷컴 전용 컬러로 나온 그린 섀도우, 이것도 꽤 고급스럽고 예쁜데, 그라파이트, 약간 다크 그레이 컬러죠. 그리고 바이올렛 섀도우, 이렇게 4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실 만한 게 그라파이트랑 바이올렛 섀도우일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두 개를 실물로 보면은 둘 다 진짜 어두운 다크 그레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지금 굉장히 밝은 조명 아래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색깔이 지금 굉장히 구분이 잘 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살짝 흰기가 돌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물로 보면은 이런 느낌이 좀 더 실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빛을 덜 받은 완전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보이는 게 그라파이트고요. 블랙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실물 보고 아쉬웠던 게 왜 블랙을 안 만들고 그라파이트로 만들었을까? 사실 많은 분들의 니즈는 좀 더 블랙에 가깝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바이올렛 섀도우는 보시다시피 다크 그레이에 약간 퍼플이 섞여 있는데 이게 SA16 울트라 때의 퍼플과 다릅니다. 그때의 퍼플은 조금 더 네이비에 가까운 퍼플이었다면 이번 퍼플은 좀 더 자주색, 약간 와인색에 가까운 퍼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플이 한 방울 섞인 다크 그레이와 흰기가 살짝 도는 다크 그레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그라파이트가 살짝 초록빛이 도는데 실물로 보면 초록빛이 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번에 한정 컬러 그린 섀도우. 그린 섀도우는 제가 유출 정보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찌 그린 같은 색깔이 나올 것 같다. 정말 그대로 나왔습니다. 내 예지력 어떡해. 다크 그린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이 중에서 사실 저의 원픽은 뭐 무르나 마나 그린 컬러입니다. 그리고 폴드 8은 이렇게 4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우선 크림 컬러,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색상인데 살짝 베이지 한 방울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베이지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 캔이 있는데 이게 완전 생 화이트거든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아주 살짝 아이보리? 그런 톤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화제의 컬러 라벤더. 사실 제가 조금 지금 갈등되는 게 크림이랑 라벤더 중에 좀 고민이 되거든요. 라벤더 실물이 너무 예뻐요. 딱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라벤더가 조금 더 쿨톤에 가까운 보라색으로 나왔고, 저는 핑크색 비슷할까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전혀. 크림이랑 비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알겠죠? 완전 좀 부드러운 화이트 느낌이고, 퍼플은 파스텔 톤의 보라색인데 오늘 제가 입은 가디건 컬러랑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측면 부분도 보시면은 부드러우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파스텔 퍼플 컬러고요. 그리고 그라파이트 컬러, 얘는 폴드 8 울트라에 들어가는 그라파이트 색상이랑 완전 동일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삼성닷컴 한정으로 피스타치오 컬러가 나왔는데 요거는 약간 더 이제 부드러운 말차 느낌은 또 아니고 민트와 파스텔 그린의 좀 중간 정도? 조금 독특한 컬러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청자 느낌 듭니다. 진짜 딱 고려 청자 컬러예요. 그래서 피스타치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한 피스타치오는, 여기 죄송한데 여기 촬영장에 소품이 하나 있는데 요게 제가 생각하는 피스타치오 컬러고요. 얘는 고려 청자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고려 청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컬러는 이렇게 4가지 종류고요. 여러분의 최애 색상은 뭔가요? 저는 이번에 솔직히 라벤더하고 크림이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플립도 컬러 안 보고 갈 수 없죠. 플립은 이번에 4가지 컬러로 나왔는데요. 먼저 좀 전에 보여드린 크림 컬러. 크림 컬러는 폴드와 폴드 울트라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림 컬러입니다.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핑크랑 민트가 새롭게 나왔어요. 근데 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폴드 8의 피스타치오랑은 살짝 다른, 오히려 그린에 가까운,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좀 더 피스타치오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약간 연두색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와, 이런 핑크는 또 플립에서 처음 보는데 되게 예쁜 아주 쨍한 핑크 컬러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아이폰 16 일반에 딱 이런 핑크 컬러 있었거든요. 이런 핑크 컬러거든요. 되게 예쁘죠? 딱 쨍한 핑크인데 사실 이게 호불호는 좀 갈리겠지만
저는 아이폰 16 때도 핑크 컬러 구입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화면 주름이 얼마나 없어졌을까인데 폴드 7과 폴드 8 주름을 비교해보면 폴드 8의 주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폴드 7보다 주름이 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도 지금 현장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여러 번 접혔다 폈다 해진 그런 상태인데 확실히 주름도 덜하고 저는 사실 눈에 확 보이는 건 뭐냐면 저반사 디스플레이예요. 보이시나요? 저 도자기 반사되는 거 정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폴드 7은 진짜 거의 거울처럼 보이는데 폴드 8은 확실히 이 반사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폴드 8 울트라뿐 아니라 폴드 8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저반사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주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옅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주름이 아예 없는 디스플레이를 기대를 하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화면을 켠 상태로 보면은 진짜 주름이 거의 안 보이는 수준으로 오기는 했더라고요. 폴드 7은 화면을 켜도 진짜 반사가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가운데 주름도 좀 보이는데 폴드 8 울트라랑 폴드 8은 반사도 확실히 적고 주름도 거의 안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또 달라진 점 제가 배터리 충전 속도 그리고 배터리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폴드 8 울트라에는 5000mAh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00mAh가 늘은 건데 그럼에도 무게는 거의 그대로 두께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폴드 8 울트라 말고 폴드 8에서는 요거는 배터리가 5000까지는 아니고 4800mAh가 들어갔는데 연속 재생 시간 27시간을 지원을 하고요. 하루 정도 충분히 밖에서 쓰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썼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후속편에서 리뷰로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유선 충전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전작은 25W까지만 됐는데 이번 8과 8 울트라는 45W까지 유선 충전을 지원하고요. 저는 그리고 폴드 8에서 가로 화면으로 넓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사용할 때 조금 화면 비율 최적화가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이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세로로 보니까 약간 아이패드 미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7인치 때 진짜 미니 태블릿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자 손이고 좀 손이 작은 편인 저도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쥐고 쓸 수 있을 정도여가지고 약간 이북 리더기 쓰듯이 진짜 얇고 가볍거든요, 지금. 당연히 접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든 앱들을 다 쓸 수가 있고요. 진짜 이게 확실히 폴드 8 울트라를 쓰는 거랑 폴드 8이랑은 진짜 다르다.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노트 이런 거 쓸 때 타자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타자치기 훨씬 쉬워, 진짜. 블랙베리 쓰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이렇게 키보드가 넓게 슉 올라오니까 기존 폴드 형태인 폴드 울트라랑 비교해드리면 이 정도 차이거든요. 차이가 꽤 크죠? 훨씬 편합니다. 폴드 8이.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볼 때 좀 궁금한데 일단 이렇게 접은 상태로 내리면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게 딱 뭔가 쇼폼 시청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오히려 플립보다도 좀 좋아 보이는 게 플립은 오히려 엄청 길쭉하게 나오는 느낌이고 그래서 쇼폼을 플레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폴드에서는 오히려 좋은 게 옆에 이 하트나 댓글 이런 버튼들이 그냥 따로 빠져 있어가지고 영상이 방해가 안 되는데 플립은 오히려 되게 길쭉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화면 안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얘를 무엇보다 이렇게 펼쳤을 때가 전 되게 궁금했는데 근데 세로로 보면 딱 좋은 게 릴스 같은 것도 누르지 않고도 충분히 크게 보이는데 누르면 거의 태블릿으로 보는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고 아이패드 미니로 볼 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양옆에 살짝 공간이 남긴 하지만 오히려 쇼폼 보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비율로 볼 수가 있고 진짜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부담스러울 때는 접어서 써도 불편하지 않을 비율이어가지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사이즈로 보는 거? 이게 그리고 한 손 조작할 때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진짜 딱 내가 원하던 플립보다는 살짝 길고 폴드보다는 확실히 짧은 그런 비율이라 쇼폼 보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저만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LG 옵티머스 뷰라고 예전에 딱 이런 비율의 폰이 또 있었거든요. LG가 스마트폰 만들던 시절 그거랑도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플립 8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플립 8이 마지막 플립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반가운 소식은 이번에 플립 7에서 8으로 넘어오면서 단순히 뭐 무게 살짝 빠지고 살짝 얇아지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 홈 화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그냥 갈아엎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플립 커버 화면에서 이런 다른 여러 앱들을 쓰려면은 이 굿락 런처라는 앱을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열어서 앱 서랍 열듯이 올려보면 그냥 앱을 여기다가 바로 네이티브로 추가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커버 스크린에서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게 됐고, 다른 거보다 저는 여기다가 셀피 앱 같은 거 받아가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립은 후면 카메라로 이렇게 셀피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최대 장점이잖아요. 심지어 영상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가지고 브이로그 찍을 때 많이 쓰거든요. 플립 같은 경우도 전작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화면을 끈 상태에서 주름 비교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엄청 차이 많이 나죠. 오히려 저는 실물로 봤을 때 폴드보다 플립에서 이 주름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반사가 약간 다르긴 한데 아까 폴드에서 보여드린 만큼의 저반사는 아닌 것 같죠? 플립은 확실히 더 반사가 뚜렷하게 되죠. 그래서 플립은 내부 디스플레이가 저반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끈나누기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플립은 삼성에서 보기에도 더 작고 가벼운 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약간 더 엔트리 라인업으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저는 플립을 또 좋아하는 유저로서 이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반사 디스플레이는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또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주름이 확실히 확 줄어들고 화면 밝기도 굉장히 밝아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 진짜 깔끔한 화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플립보다도 오히려 그냥 뭔가 체감상 반사도 조금 덜 느껴지는 것 같고, 자, 지금부터는 새로워진 폴드 A 시리즈의 기능들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기능들은 폴드 A 울트라랑 폴드 8이랑 둘 다 똑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폴드 8 울트라는 여러분이 좀 익숙한 형태일 테니까 폴드 8으로 한번 기능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진짜 재밌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직캠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돌 콘서트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영상 찍은 거 앨범에서 이 AI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런 버튼이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화면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AI가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물을 딱 선택을 하잖아요. 이 사람만 나오는 직캠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가로 모드로도 되고요, 세로 모드로도 되는데 저는 세로 직캠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화면 비율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대박이죠? 이건 진짜 아이돌 덕후분들 다 그냥 이번에는 폴드 8을 사야 돼요. 진짜 빠르게 만들어졌죠? 보시면은 아까 그 영상이 이렇게 개인 직캠으로 바뀐 거예요. 대박이죠? 요거 저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춤추면서 왔다 갔다 해볼게.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아니 진짜 겁나 웃기네. 자, 오오오, 나 잡았어. 세로 직캠 한번 따볼게요. 두근두근. 잠깐. 진짜 이게. 와, 진짜 잘 따라다닌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AI 기능 또 재밌는 게 들어갔는데, 요런 내가 여행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 그러면은 사진을 띄워놓고 제미나이를 불러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소에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8월 달에 주말 끼고 갈 수 있는 2박 3일짜리 예약할 수 있는 곳 있는지 엑스피디아에서 한번 확인해봐줘. 이런 식으로 진짜 복잡하게 시켜도 이거를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이 호텔 예약하는 엑스피디아라는 앱이 깔려있으면 바로 이게 확인이 되는데, 오! 대박이죠. 이렇게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라고 뜨고 나면은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과정이 다 떠요. 일정 선택하기 위해 날짜 선택창을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가 실제로 진행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보여주는데, 뷰 프로그레스를 누르면은 어떤 화면에서 얘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장면도 다 나와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오픈 엑스피디아를 누르면
그 앱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찾아놓은 거를 그냥 화면을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다 검색하고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배민에서 도넛 시켜 먹었을 때는 속도가 이거보다 거의 한 10배 이상 더 걸렸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빨라졌고 와 이거 진짜 실제로 8월 7, 9일 주말 끼고 갈 수 있는 2박 3일짜리 에펠타워 근처의 숙박시설들을 이렇게 찾아서 화면에 띄워준 겁니다. 이렇게까지 AI가 내 폰에 있는 일부 앱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은 점차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AI 기능 중요하게 추가가 된 게 나우너지를 이번에는 더 큰 화면에서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 입력하려고 하면 나한테 이 대화 내용을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할 행동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다음 주 수요일 어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그 일정 확인할까? 아니면 쿠킹 클래스 아예 여기다가 캘린더에 박아버려? 이런 식으로 액션을 추천을 해주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내가 꼭 그 텍스트 메시지를 누르지 않아도 나우너치 버튼이 생성이 돼서 얘를 눌러보면은 이런 거를 바로 넘어가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른 창으로 꼭 넘어가지 않더라도 여기 스플릿 뷰가 떠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두 개의 화면에서 바로 메시지도 보면서 작성하면서 캘린더까지 열어서 볼 수도 있는 이런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나우너지도 훨씬 더 큰 화면에서 좀 더 편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플립 카메라에 이번에 진짜 재밌는 기능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카메라 설정에서 쭉 내려보면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미러뷰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켜주시면 요 커버 스크린에서 전원 버튼 2번 딱딱 누르면 카메라 켜지잖아요. 이 조명 버튼이 생겼어요. 조명을 켤 수가 있고 이 미러샷 모드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있는 모드라기보다는 플립 카메라를 거울처럼 쓰기 위해서 있는 모드랄까? 피부 상태도 진짜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더 확대해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 트러블 난 거나 화장 날라간 거 없는지 이런 것도 진짜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이에 뭐 꼈는지 이런 거. 그리고 이거를 딱 셔터로 찍은 다음에 멈춰서 확대해서도 볼 수 있어요. 좀 플립을 여자분들이 많이 쓰시니까 이런 또 센스 있게 거울 모드로 쓸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준 것 같은데 아 이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카메라에 재밌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플립샷이라고 하는 건데 카메라 열어서 요 위에 있는 버튼이거든요. 요거를 딱 켜주시면 이렇게 플립의 커버 스크린에 화면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거울샷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실 거울 셀카 찍을 때 플립은 이런 화면을 띄우려면은 분락이라는 어플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우회해서 썼어야 됐는데 이제 이 기능이 그냥 기본 기능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화면만 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프리셋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얘네보다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한도전 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흡족한 표정으로 찰칵.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너무 좋은 기능이지 않아요? 이 맛에 플립 쓰는 거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제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런데 솔직히 아쉬운 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먼저 폴드 8 울트라. 이름은 울트라인데 S펜을 못 씁니다. S26 울트라에서는 S펜이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 펜을 정말 잘 썼거든요. S26 제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더 업그레이드된 스캔 기능에다가 이 S펜까지 딱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유용하거든요. 근데 폴드 8 울트라는 이름은 울트라지만 S펜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쓸 수도 없다는 거. 물론 일반 정전식 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서 쓸 수는 있지만 그 필기감 자체가 달라요. 이게 여전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망원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트라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망원 카메라가 울트라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망원을 쓰고 싶으면 여전히 S26 울트라를 사시는 게 맞아요. 근데 웃긴 게 가격은 폴드 8 울트라가 S26 울트라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름에 울트라는 붙었는데 이게 진짜 울트라급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폴드 8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지만 얘도 S펜은 일단 못 써요. 이건 공통적인 아쉬운 점이고 그리고 이게 망원 카메라가 아예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폴드 8 울트라냐 폴드 8이냐를 고를 때는 망원 카메라 유무가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폴더블들 공통적으로 다 자석이 내장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도 케이스를 끼우면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을 붙여서 쓸 수는 있는데 폴드 8은 위아래 길이가 짧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맥세이프 지갑을 붙이면
지갑보다는 밑에 쪽이 이렇게 길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맥세이프 지갑은 사실상 쓸 수 없다는 점. 카드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 형태로 전용 액세서리가 나오면 쓸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삼성페이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플립 8은 솔직히 저는 더 얇아지고 더 가벼워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폼팩터 상으로는 거의 바뀐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좀 갈아엎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소프트웨어도 엄청 새로워졌다라기보다는 그냥 기믹이 좀 더 는 것 같아요. 플립에서 쓸 수 있는 흥미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지만 솔직히 이것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사기에는 또 약간 애매하긴 하다. 그리고 카메라도 엄청 업그레이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칩셋도 엑시노스가 들어갔고요. 물론 엑시노스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내줄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메인 디스플레이에 저반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까지도 분명히 끝나누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 다 너무 좋은 폰이긴 하지만 각각의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쯤 영상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와 진짜 셋 중에 뭐 사야 되지?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구매 가이드를 아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궁금한 점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품 받으면 리뷰 영상으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 구름을 타고